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제 댓글상에, 제 유튜브의 댓글상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 생활, 특히 동남아 생활을 길게 하신 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렇게 한국으로 컴백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인 분들을 다 못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사실에 가깝다 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도는 데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동남아에 살고 있으니까 왜 그런 말들이 돌고 있을까? 그게 정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일까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개인적인 사연이 다 있겠지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 생활이 그리워서 이제 한국으로 컴백하시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적인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면은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으로 컴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쭉 생활하신 분의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산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큰 자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집값이 서서히 올라서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집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특히 이제 서울 경기에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에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자산을 자기 명의로 가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꼭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주식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계좌를 파고 주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베트남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산 소유가 자기 명의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서 또는 이제 다른 동남아에서 컴백을 하다 보면은 자산을 소유했을 때 집만 하나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가치가 높아져서 이렇게 불어나는 자산은 동남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는 사람들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베트남에 여전히 계속 머물면서 아니면 베트남에 이렇게 적을 두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성공을 거두고 계신 분들은 컴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류 속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최근에는 손해를 많이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체로부터 이렇게 정기적인 수입이 나오던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체를 완전히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자기의 자산인 그 사업체의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말들이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 일반적일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남아에서 살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같이 사는 이 동남아 사람들과의 이런
정서를 같이 나누다 보니 좀 느긋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 한국의 우리 같은 또래의 나이 또래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다 보니 이제 여기에 있는 현지인들에 비해서 또는 여기에 계시는 한국 분들에 비해서 자산이 적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막상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동남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와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자산을 다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자산의 규모가 한국에서 쭉 경제 생활을 하신 분보다 크지 않을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컴백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때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잘 쓰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현명하게 한국의 집이나 땅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는 이제 주식으로 그것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위험하기는 하지만 현금이나 금 같은 걸로 이렇게 금고를 가지고 아예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에 힘들지만 간접 투자로 해서 자기의 땅이나 아니면 집 같은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통계로 내지 않는 이상 통계도 내기 힘들기 때문에 또 왜냐면 여기 해외 거주가 요즘에는 해외로 나오게 되면 나라에서는 이제 해외로 나갔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해외에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의 주체가 한국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통계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또 다른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국의 루저들이 동남아로 가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그 기반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로 옮기려고 하게 되면 루저들은 진짜 루저들은 못 움직입니다. 자기의 비청산이나 아니면 자산을 청산해 보게 되면은 그 자산이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자산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로 움직이는 분들 중에서 동남아가 아닌 저기 호주나 캐나다, 미국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돈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동남아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직접 한번 움직여 보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루저들이 해외 생활을 시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혼자일 때 자기가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 가족이 없다, 내 혈혈단신이다. 그럴 경우에는 나의 자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모험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내가 모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해서 해외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한국인의 성격상 사실은 한국인의 정서상 어디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전조사도 하고 나의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만 이게 불안하지 않게 해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루저들이 이제 동남아에 가서 이제 돈을 있는 척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남아도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은 경제적인 기반이 없이는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루저들은 해외 자체를 동남아든 어디든 해외 자체를 나오기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은 해외로 편하게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유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해서 영어권 나라들도 쉽게 가고 그렇게 해외로 빠져나가서 또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을 어느 정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렇게 해외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이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말고도 동남아로도 많이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실제 이제 해외 생활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가족과 같이 해외 생활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루저들이 나올 수 있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서 몇 년 동안은 내가 일이 없더라도 특별한 수익이 없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저들이 동남아에 가서 이제 돈 자랑한다 또는 생활을 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하나만 딱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도 여기에 올 때 어떻게 한국에서의 자산이나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 여기에 경제적인 또 다른 직업의 기회, 새로운 이런 기회를 한번 맞이해 볼까라고 해서 여기에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도 저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을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경제적인 기반 사업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은 저의 자산을 베트남에 전체에다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전 재산을 여기에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자산이나 나의 경제적인 부분들의 투자도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집이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요. 저도 이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기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와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분들 중에서 여기에서 기와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고 살기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외에서의 경험을 얻고 싶은 건데 대부분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이렇게 우연치 않게 해외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의 기반은 해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최근에 이렇게 나오시는 한국 분들의 자산이나 아니면 기반들은 대부분 한국에 두고서 여기에 자산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이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동남아에서 해외 생활을 하다가 가게 되면 빈털터리가 정말 되는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